모든 기계의 원인에 대해 오늘 아침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비트코인 공매도로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최신 숫자인 100, 500코인 정도로 두었습니다. 100만 바트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을 하기 위해 자금을 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은 무엇인가? 거래 관점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이 급등하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차란 3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웰은 멍청하다. 누가 이자율을 낮추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머니로 향하려고 합니다. 다음 개요는 김 씨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은 FSC, DFSA 등 전 세계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세계적인 브로커로 전 세계 사용자가 X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금이나 대출 등의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친구분들께 좋아요, 공유, 구독, 주행 버튼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한 댓글이 저희 팀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을 공유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포터를 위해서도요, 유튜브 구독하시면 매주 클립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개인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자산 쪽에 상장된 자산들도 점차 추가되고 있고 현재 총 50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클래스 쪽에는 2개가 있고 패키지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궁금한 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Begin to Y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에선 시장 사이클, 자금 관리, 마인드셋,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거래 조건 정산 방법, 해지, 비트코인, 크립토, 금선물 등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그리고 그로스 워드는 좀 더 고급 내용으로 슬로우볼, 숏포지션, 가치평가, 문화적 프레임을 통한 학습 등 심화된 내용을 다룹니다. 좀 더 고급 내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로스 워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빨간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딱 두 개 정도만 아주 작게 보입니다. F5RM 그리고 PAXG인데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초록색으로 가득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포지션을 조금 일찍 정리한 날이었죠. 비트코인이 이 마감할 때쯤에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2% 정도, 1%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펭귄 같은 종목도 다 정리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10% 넘게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수익 얻을 부분이 사라졌죠.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는 우리가 마인드셋에도 영향받았거든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마인드셋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을 친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포지션이 바로 우리가 오픈했던 거래입니다. 제가 거의 100만 달러 정도를 오픈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약 27 정도였고 이걸 태국 바트로 환산하면 약 90만 바트, 거의 100만 바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포지션은 이미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거래한 것이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했고 자금 규모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배경 근처에서 테스트를 해야 했고 만약 돌파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결국에는 돌파가 일어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0이 0 정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수익을 쌓아왔죠. 이번 포지션에서 손실이 난 건 제가 계산해 보니 이전에 75부터 계속 수익을 쌓아온 것 중에서 약 1호 정도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괜찮은 범위 내에 있어요. 그리고 제 스타티 봇부분도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롱 포지션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 봇은 트렌드를 따라 거래하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가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약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봇이 96에서 진입한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봇 사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라인에서 오메가 봇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구글 미트 링크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 다른 시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름 인덱스 친구들도요. 지금은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연한 초록색이고 완전히 진한 초록은 아닙니다. 현재 수치는 73입니다. 숏 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 쪽을 보면 어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가 거의 9억 7, 200만 달러 가까이 청산됐습니다. 캔들 차트만 봐도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정말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제 포지션도 날아가 버렸고 가격이 살짝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된 거죠. 이 자금은 이미 리밸런싱해서 숏 포지션 테스트와 일부 해징 용도로 나눠뒀던 겁니다. 이런 건 평소에도 있는 일입니다. 저항선을 돌파하자마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현물 스팟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맞죠? 하지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쪽에서는 약간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2일 정도 가격이 다시 조정된다면 그때 진입할 기회를 노릴 생각입니다.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은 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70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여러 번 시도하며 재미도 봤죠. 그 구간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리스크 대비 보상도 좋았으며 5개 주요 시장 데이터도 잘 맞아 안전한 가격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재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5월 머니 리턴이 9%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4월에는 이미 14%가 올랐었죠. 이번 달에도 꽤 많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스노우볼처럼 불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더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400만 원, 거의 3,3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3명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신하고 느릴 거예요. 아니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아침 약간 열이 나서 일어났어요. 방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약 2일 됐어요. 이제 시험 마치고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살아남았나 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선생님. 이번 BEC 부분은 태국 바트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지금 저가를 올리고 있어요. 현재 해당 행 가격은 300만입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착료까지 약 2일, 상승에 비하면 꽤 건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이 먼저 착륙할 수 있습니다. 3, 0. 이 근처로 내려온 다음 올라가세요.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이 저점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약 300만 선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로켓처럼 급등한 또 다른 종목이죠. 저희도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슬로우볼도 있었지만 일단 포지션을 닫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더리움이 10%나 더 올랐거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더리움 수치를 보면 이더리움 스팟 ETF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곧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8일, 9일에는 수치가 꽤 강하게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파트에서는 비트코인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 정리할게요. 어제 트럼프가 두 가지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내 나라가 이제 로켓처럼 치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치솟을 거라고요. 유리. 다 같이 사러 가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11번째였고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장이 급등했지만 결국 다우존스는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약간 내려갔죠.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은 트럼프가 파월을 바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파월이 금리를 좀처럼 내리지 않는 바보라는 식이었죠. 트럼프는 이미 금리를 내렸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곧 내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이슈였습니다. 어제 종봉시 쪽에서도 금리에 대해 연설을 했는데 그는 금리를 미리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다시 비판을 했죠. 이번에는 전체적인 시각, 즉 차트의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돌파에 성공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약 100영선 부근입니다. 100영선이고 이 부분은 약 103 영선 근처입니다. 또 한 번의 피크가 거의 104 영선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고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각 패턴별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화면이 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BEC 쪽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분명히 돌파가 잘 일어났습니다. 돌파가 일어나서 저는 HR에 진입했고 이미 제 포지션은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도 전부 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 수익이 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트상에서 볼 때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약 23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02, 영선에서 109 영선 부근에 머물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신호냐고 물으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구조, 즉 데이 차트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나는 아프다. 아플 때는 정말 심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고점 측면에서 이 구역이 우리가 최종 딱스의 첫 번째 구간으로 보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수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트가 짧아지고 월 차트에 새로운 고점이 생기면 그 달은 첫 번째 분기를 겪게 됩니다. 도젠스가 완료되면 다음 달에 측면 추세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발산 추세가 되고 그 다음 달에 측면 추세에서 만나고 다시 이와 같은 샷과 만나게 되는데 마치 페이세의 추세와 같습니다. 시깃 기간, 그러니까 내년 8월쯤이죠. 그때쯤에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인해서 들어가는 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신기록을 내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정말 미친 듯이 강하게 신기록을 내는 경우죠. 정말 엄청난 불리시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록을 내며 140, 0, 403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이건 미친 듯이 오르는 경우죠. 사실 이런 흐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는 최소 120, 0 이상에서 한번 멈춰야 하고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후 다시 올라 140, 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실제로 나온다면 RSI 상대 강도 지수 차트에서도 완전히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트가 약 70요 부근을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대략 123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죠. 지지선도 계속 따라가면서 조정이 오면 다시 잡아주고 구조에 맞춰서 속도를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는 처음에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데이 차트에서 다이버전스와 도지를 발견했을 때처럼 원래는 2파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이 급등해 2파 조정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2파를 기다려야 할까요? 다음 구조에서 매매하고 안전지대라고 느끼는 구간에서 진입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스팟에서는 웨이브 구조를 굳이 세세하게 셀 필요 없이 신호가 나오면 바로 진입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잠깐 끊겼네요. 이번에는 2파 조정 후 3파 상승에서의 매매 관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3파 구조는 보통 길게 이어지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본다면 예를 들어 130, 0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닥 구조, 즉 70, 부근은 더 이상 다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번에는 수평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구간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수평 구간 시나리오를 보면 아래쪽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미 발생했고 70, 5부터 시작해 90, 4에서 마감했죠. 94에서 마감한 뒤 다시 조정이 들어왔고 숏 포지션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도 잡았는데 이 롱 포지션은 96, 0대 초반쯤 미리 청산했습니다. 어제 구간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죠. 이 캔들 구간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 마감할 때 포지션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약 2% 정도 급등했을 때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고 스위치에서 새로운 트레이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약 4% 정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정도 기회를 놓친 셈이죠. 만약 가격이 이 3% 정도 조정된다면 다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서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대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평선 부분에서는 저와 제 친구 3명이 함께 3개의 GIO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분리셋 비율을 약 60%까지 올렸습니다. 이 분리세트는 다시 두 가지 오디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리를 사용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로 분릿이 끝나는 경우는 약하게 눌렸다가 갑자기 확 치솟아서 14만까지 바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쁘고 좋은 형태죠. 구조가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쯤은 일어나길 바라는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먼저 가격이 내려왔다가 여기 주황색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고 가속할 때
여기서 바로 초록색 구간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보면 이 부분은 리스크가 꽤 높고 리워드는 매우 가까워서 저항선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의 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의 확률을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로 내려가는 경우는 20%였는데 지금은 횡보하다가 더 내려가는 경우는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75를 하방 돌파해야 합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조정파동인 비파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구간에서 비파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만약 진짜 비파가 나올 거였다면 이 근처에서 바로 하락이 나와야 했고 배경을 돌파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아서 베팅을 했던 거죠. 비파 시나리오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만약에 강세장 분리시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만약 돌파가 나오면 우리는 계속 강세장 분리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비파 하락이나 이파 조정 웨이브 하락 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했고 포지션 규모도 줄여 대응했습니다. 이게 제가 매매할 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에서 해당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본다면 ABC 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위쪽에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쪽에서 먼저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새로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5파 상승이 마무리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MC 마켓 컨디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FC부터 보겠습니다. MC의 경우 현재 위쪽 TP 테이크 프로핏 지점은 이 구역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올라가 이전 고점에 도달하면 매매 공식에 따라 롱 포지션을 추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FC는 75, 76부터 진입했는데 리워드 비율이 약 16 정도입니다. 테이크 익절 확률은 약 6% 정도이고 리워드는 약 43%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스노우볼 전략도 적용했고 스팟 포지션도 계속 보유 중입니다. 아직 스팟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았고 비트코인만 제외하고는 아직 스팟을 닫지 않았습니다. 교차 신호가 나오면 스팟 포지션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직 줄이지 않았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MC는 위쪽 GDP 목표가를 찾고 있습니다. 쓰레기 노이즈가 트렌드 라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흥미로운 포인트가 대략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는 가격이 먼저 조정될 거라고 보고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렸죠. 맞죠? 이번에는 이 바닥 구간 약 90 이 부근을 기준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에서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위로 확 뚫고 올라가서 위쪽 구간에서 추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먼저 조정이 나와서 약 98 부근에서 다시 만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숏 포지션을 잡아서 테스트하고 추가 매매를 했던 지점이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렌드 라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쪽 구간을 보면 굉장히 뚫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펴보면 저항선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수평 저항선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 구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강하게 돌파한다면 무조건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은 자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점은 현재 금의 RSI 부분에서 이전에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지금은 횡보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격이 이 구간에 더 가까워진다면 저는 이 구역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입니다. 한번 롱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입니다. 또는 만약 가격이 급등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꼬리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위쪽에서 진입할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과 아래쪽 두 가지 진입 구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금에 대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금에서 남아있는 이익이 있어 그걸 나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이밍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ECB 실리오가 위로 올라가면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하단 지지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으니 먼저 디스코드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규칙방에 들어오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 방이 있으니 웹3 방에 들어와서 참여하셔도 되고 또는 이 멤버 업데이트 파트에서 금 관련 정보를 먼저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XY 달러 여전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돌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온 이유는 자금이 일부 자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자산시장 쪽에서요. 다우존스도 약간 상승했다가
어젯밤에는 다시 눌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는 꽤 큰 양봉이 나왔고 이 갭 위로 올라서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눌렸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하락 추세의 조정 국면이 지배적입니다. 이 점선 위에 안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 압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요 저항선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부분을 보면 여러분도 원유 가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이 구간을 돌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돌파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신호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기준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 이전에는 참고할 만한 지점이 없어서 진입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조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지가 된다면 그때 이 저점을 기준점으로 삼아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아웃코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아웃코인 장에서는 어제 여러 종목이 급등하는 걸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정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더리움 쪽을 살펴보면 완전히 양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격이 살짝 급등할 때 매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더 오를 때는 기회를 놓쳤죠. 대략 17% 정도의 수익 기회를 놓친 셈인데 꽤 큰 폭이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이 구간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이 구간을 지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지한다면 이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기다릴 수 있겠죠. 혹은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구간은 지금은 볼 필요 없고 구조가 무너질 때 다시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선 상승한 구간만 먼저 봅시다. 이건 이더리움 파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코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OP인데 아직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펭귄 같은 것도 있고요. OP 차트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저점이 바로 우리가 매매할 때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저점입니다. 실제로 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저점이 우리가 아래쪽에서 베팅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매집하거나 했던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펭귄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꽤 괜찮게 상승했어요. 꽤 괜찮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괜찮네.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우리는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등하면서 다이버전스도 쌓이고 있어서 버전을 낮춰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만약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저는 일부 포지션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저항선에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더 올라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포지션을 줄여야 해요. 이건 저만의 매매 기법인데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BTC 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10만을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거는 세부적인 차트예요. 세부적으로 어떤 신호가 있는지 보는 거죠. 지금 RSI가 과매수 구간에 있는데 아마도 조정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 그때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겠죠. 만약 급하게 조정이 오면 그게 바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롱 매수 포지션만 잡고 숏 매도는 하지 않아요. 만약 깊게 조정이 오면서 급락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가볍게 롱매수 포지션을 잡고 단타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주요 지지선인 저점 근처, 예를 들어 95, 0.914, 0달러가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달러 인덱스는 볼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런 매매의 리스크는 가격이 조정돼 내려오면 대략 10만 달러 근처에서 약 4%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달러 중 500달러만 이 구간에서 4%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정도 위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3시간 차트에서 보면 어떤지 볼게요. 아직 아시안 세션이 진행 중이고 이 시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이어집니다. 이 말은 아직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1시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남아있고 이제 슬슬 차트에 조정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월말까지, 즉 앞으로 22일 동안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차트를 어떻게 마감할 건가요? 이 부분을 숙제로 삼아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이런 캔들이 나오면 다이버전스가 있어도 또다시 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상황이 잘 풀리길 바란다면 이번 달처럼 캔들이 마감되어야 하고 12, 0을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라 전체를 잠깐 닫거나 다음 달에도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는 게 더 예쁩니다. 유리한 다이버전스가 바로 나오면 이건 좀 힘든 상황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둘게요. 계속해서 디스코드나 이 영상에서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쪽에서는요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어제 제가 겪은 일은 마이셀 포지션이 스톱로스에 걸렸다는 겁니다. 총 약 27, 0달러 거의 100만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미리 분할해서 관리해둔 금액입니다. 여기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손실이 생겨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즉 스톱로스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톱로스를 안 걸었더니 가격이 약 104, 0까지 끌어올려져서 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조건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관리를 잘 조합하면 우리는 결국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대로 포트폴리오 전체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뒤에 이어지는 클립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CD처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유튜브 롱툰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 컨텐츠와 골프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